부에서 이용섭 후보의 삶 그리고 정치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 광주 현안들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구 본부장님께서 먼저 이 광주 현안 질문 던져주시겠습니까? 네, 광주의 최대 현안이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현재 안전 문제 또 시민 의견 수렴이 잘못됐다 이런 절차적 문제를 들어서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시청 앞에서 농성을 계속 해왔었죠. 후보께서 시장이 되시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정대로 추진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 저는 도시철도 2호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네. 어떤 분들은 강주의 인구가 150만에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꼭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 강주는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모이는 200만 이상의 국제 관광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안전성 그리고 재정 적자,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착공하기보다는 수기민주주의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바람직한 건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도 있고 통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신데 그러면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라는 게 광주시 실무부서의 의견이고 또 공식 발표까지 됐습니다. 이런 일정을 그럼 지키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안에 착공하는 것은 편법입니다. 지금 실시 설계가 들어갔는데 실시 설계가 나오는 게 결과가 내년 1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착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제가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환경 영향 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개월 먼저 하느냐 빨리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 통합 그리고 안전하고 바람직한 도시철도 2호선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후보님 공론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충분히 오랫동안 일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그 뭐 합의나 이런 부분들 과정들은 있었는데 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선 공론화 과정에 시장이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떠한 결정을 해놓고 그 방향대로 몰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이용하게 되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저는 이제 건설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제 입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시철도로 할 것인지 저는 뭐 산업사회 때 꼭 지하철 개념의 도시철도를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주다운 도시철도가 들어와야 되고요. 트램 같은 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문을 열어놓고 제 마음을 열어놓고 진정으로 이제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네. 직전까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셨고 물론 일부에서는 임기를 채 1년도 못 채우고 나오는 게 과연 책임이 있는 자세이냐 이런 뭐 의견도 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전문가시니까 또 윤장현 시장께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그런 방향 어떤 비전 이런 것과 연계해서 어떤 일자리 문제를 추진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나름의 또 다른 보관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시장이 되면 강주형 일자리 정책을 보완 발전시켜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 강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 그리고 지자체 시민단체가 소통과 타협을 통해서 적정 임금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새로운 모델 아닙니까? 이거 자체는 방향성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윤장현 시장께서 이걸 처음 그 선거하실 때부터 들고 나온 얘기인데 4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뚜렷한 성과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 강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했어요. 지난 7월 달에 통과된 추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용역비를 계상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이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일정한 성과가 얼마 안 있어서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장현 시장께서 추진했던 일자리 정책 중에 많은 부분은 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은 제가 보완 발전시키고 문제가 있는 것도 수정하고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문제 나왔으니까 기왕 뭐 한번 짚고 가죠.
일자리 위원장으로 이제 일자리 위원회라는 게 대통령 업무 지시 제1호로 설치된 그렇습니다. 예. 직속 기관 아닙니까? 문 예. 대통령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고 그런데도 불과 7개월 만에 자리를 그만두셨어요. 9개월입니다. 9개월. 예, 네네. 예, 예. 청년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정책들이 아직은 죄송합니다. 아직은 미흡한 상황 아니냐,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제 오래 근무하고 싶었죠. 그러나 이제 더 시급한 것이 강주시장으로서의 강주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초대 부위원장을 했지만 저는 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봐요. 왜냐하면 초대 부위원장의 역할은 일자리 인프라를 까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안비했고 그리고 국정 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했고 앞으로 5년 동안 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하나의 그 로드맵인 네. 이 마스터 플랜도 제가 만들어 놓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후임 네. 그 일자리 부위원장 그리고 정부가 이제 앞으로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짧게 9개월 계셨지만 충분히 많은 어떤 기초는 좀 닦아놓고 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광주형 일자리, 광주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좀 더 그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예. 하나 이제 또 현안을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광주 발전의 걸림돌 이야기하면 항상 광주공항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광주의 이 군공항 이전이 굉장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광주시는 좀 적극적인 데 반해서 전남은 좀 미온적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 과연 어떻게 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까?